강제 연행, 노동을 강요당했다라는 설명이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일본 군함도 근처에 세운 겁니다. 중국인 강제 동원에 사죄하는 의미로 피해자들 이름까지 또렷이 넣었고 미쓰비시는 화해금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정부와 가해 기업들이 함께 외국인 강제 노역자에게 배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강제 노역자는 모두 약 2,600만 명. 그중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치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기업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나치 강제 노역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자 1998년 연방의회에서 재단 설립이 결의됐고 그 이듬해 이들에 대한 배상안이 발표됐습니다. Gemeinsames Ziel. Wir versuchen, ein trauriges Kapitel deutscher Geschichte mit Fairness und einer moralischen Verantwortung, die wir dafür sehen, zu lösen. 당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은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을 추모한다며 독일 국민을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 2차 대전 당시 강제 노역의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과 독일 정부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50억 마르크, 지멘스, 폭스바겐, 바이엘 등 6,500여 개 기업들이 50억 마르크 등 무려 7조 2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재단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폴란드, 체코 등 100여 개국 강제 노역 생존자 166만 명에게 모두 44억 유로, 약 6조 1천억 원 정도를 배상했습니다. Das Leid als Leid anerkannt wurde und Schuld und Verantwortung einen auch materiell spürbaren Ausdruck bekam. 독일이 선택한 해법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단순했습니다. 가해자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이런 독일식 해법 비교할 때마다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를린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기수 특파원, 독일은 당시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의 강제노역 문제 해결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깔끔합니다. 배상금만 지급한 게 아니라 당시 독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독일이 강제노역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러면서 금전적 배상이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너무 늦은 보상과 사과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이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 태도는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죠. 2차 세계대전 후 전범국 독일을 향한 세계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 유대인 추념비에서 폭우 속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자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Vor dem Denkmal für die im Warschauer Ghetto umgekommenen kniete ich nieder. Ich habe mich, trotz hämischer Kommentare in der Bundesrepublik, dieser Handlung nicht geschämt.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치 전범에 대한 추적과 처벌, 뿐만 아니라 매년 1월 27일은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인데요. 독일 총리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이날 기념관에 헌화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